장관님, 일본의 그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뭡니까? 네, 정부는 연초부터 그 보복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가능한 시나리오에 있어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비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한 그 수출 입선 다변화, 그다음에 우리 국내 생산 능력 증강, 또 국산화 등의 노력을 산업계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이것이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그 부당한 불합리한 보복 조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적극 즉각 철회를 할 것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측의 이 조치가 부당함을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논리를 또 잘 개발을 해서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조치들이 비상경에 들어간 발등에 불 떨어진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네, 그런 어떤 외교적인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일본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는 그런 어떤 국제의 그런 여론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측의 철회를 견인해내는 데서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자꾸 기업들을 불러서 전면에 내세우는 게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업들의 그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본부 차원에서뿐이 아니라 각 공관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인 면담이 아니라 비공개 협의를 통해서 기업들의 활동 공간을 늘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비공개 부분 또 공개 부분 투 트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화웨이 문제 아시죠? 화웨이 문제가 미국,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한일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녹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번에 일본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우선은 급한 게 이제 우리 업계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그런 어떤 그 기술 독립, 또 부품 소재 확보선 그 다양화 등 여러 가지 또 그 산업 정책 면에서 취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수개월 전부터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 아베 총리 관저하고 특사 교환을 해야 된다, 그걸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야치 쇼타라 국가안보국장을 공개든 비공개든 3자를 통해서 만나라, 그것도 들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통일 위원들하고 일본에 가서 와타나베 미키 참여 외교방위원장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일본 측의 중재위 구성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없다라고 확 잘라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일본의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본의 공식 입장을 보고 협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서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확정 판결 이후에 우리 외교부의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네, 외교부는 그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양측 외교부는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비공개로 계속 그 외교부 차원에서는 소통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일 외교 당국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설전하고 충돌한 것밖에 없습니다. 감정 외교한 것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이 심기에 따라서 감정 외교에 합세했다. 저의 평가입니다. 예, 감정 외교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로서는 그
기본적인 그 노선,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풀어나가되 한일 관계의 그 발전을 위해서 실질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일본이 여기에 응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오히려 일본 측에서는 1월 9일 날 외교적 협의 요청했죠. 우리 응하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중재위 구성 요청했죠. 응하지 않았습니다. 6월 19일 다시 3개월 동안 중재위 요청했습니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교적 노력이 있었습니까?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대응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사법부의 판단, 거기에 따른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 파악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하는 판단하에 저희 안을 얼마 전에 갖고 있었던 거고요. 일본이 요청했던 뭐 3조 1항, 3조 2항, 3조 3항에 대한 일본이 제시한 그 타임 프레임은 그거는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응하기 위해서 저희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하고 니시무라 관광부 장관이 얘기한 부적절한 사안이 뭡니까? 도대체 있습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측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설명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아보려고 하고 이게 거짓이라면 당연히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아무런 증거나 정보 제시 없이 그러한 그 저희의 그 수출 통제 체제에 뭐 문제가 있다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도 하고 증거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인정하십니까? 예, 청구권 협정이 그 국회에서도 비준 동의를 받은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그 사법부의 그런 판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깨거나 재협상을 한다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완결됐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최고의 법원이 내린 그 판단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 풀어가는 노력하셨습니까? 예, 상당히 그 입지가 적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의 그 판단이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고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리 운우호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불가능한 입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사법적인 판단과 한일 관계 관리 위해서 정말 고민 끝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일본 측에 제시한 거고 지금도 정부로서는 지금 뭐 불합리한 그 보복 조치 철회는 물론이고 우리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이 안이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그런 어떤 고려를 해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대법원 판결 어느 게 우선합니까? 예, 저희 삼권 분립의 그 민주 정부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최고 법원의 그 판결을 정부로서는 가장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청구권 협정을 부인하거나 깨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청구권 협정은 그 재산 또 민사상의 채무 채권에 관한 것이고 그 청구권 협정에서 다루지 못한 불법 식민 또 침략 전쟁 하에서 일어난 그 반인 노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그 커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번에 그 판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청구권 협정하고 대법원 판결을 조화롭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 찾기 위해서 결국은 고심을 하고 있는 그게 상황입니다. 장관이 그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게 정치고 그게 외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말씀드렸듯이 사실 상당히 그 일본 측이 요구하고 있는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이 최고의 합리적인 안이다. 6월 19일 날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1월 달에도 그 안이 있었어요. 근데 문기에다가 왜 갑자기 6월 19일 날 발표하셨습니까?
예, 정부가 그런 안을 제대로 발표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안을 고민을 했고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그 방안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채택을 했고 일본 측에 공유를 한 것이고요. 그동안 논의되었던 다른 방안에 대한 그 다른 평가에 대해서는 그 초반에 나왔던 그 평가는 아마 거기에 그 정부가 이것을 그 해결해야 된다는 정부 요인이라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판단의 대법원의 판단은 소송의 원고인 우리 피해자, 그다음에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 대한 그 민사 소송이었는데 그 일본 기업이 물어야 된다는 그 배상금을 정부가 나서서 어떤 그 대신해 준다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반대하고 피해자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들의 뭐 반대한다 그렇게 일괄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관님, 이 안을 발표하기 전에 3일 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일본 정부 관계자 만나서 제안했어요. 근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3일에 또 제안했어요. 일본은 왜 거부된 안을 또 제안하느냐, 이렇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외교 협의의 상세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그 가장 현실적인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고 그 협의를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일본이 워낙 그 기본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당장 수용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저희로서는 만든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상황에서 이거를 발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국을 통한 중대 요청 답변 시간이 7월 18일입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그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그 시점이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 여러 가지를 지금 그 정부가 그 시점을 계기로 어떤 그 입장을 취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위 구성 요청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포함해서 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민에 대해서는 일단 3국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중재위를 통해서 결과까지 날 때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정책 해결을 도모하자.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 2005년도 우리 이 현 정부의 뿌리라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해찬 총리 주최로 민간합동위원회 조사 결론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군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이거에 대해서는 청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있다라는 거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서는 포괄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 네, 일단 해결이 됐으니까 일단 청권 협정에 포함됐다라고 봤고, 그리고 보상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2007년도 7만 2천 명에 대해서 6,300억 위로금 지불했죠. 예. 다만 그때의 그 정부의 입장은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 충실하게 이 재산상 또 민사상의 채권 채무에 관한 그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이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그런데 거예요.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에서 반인도적 불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2005년 민간합동위원회 정치인을 따른다면은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죠. 그러면 작년 10월 판결 이후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외교적인 교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7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외교가 없었습니다. 무대응, 무책임, 무능 외교였습니다. 예,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겉으로 나타난 그런 어떤 정부의 대응은 그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굉장히 이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안을 검토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2011년도 그리고 일본하고의 외교적인 소통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2011년도 헌재의 위안부 판결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양국의 그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3조 상의 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 정부가 부작위다 하는 판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안 하는 국가의 부작위는 우연이다. 외교적 보호권 행사해라. 그러면 당연히 이 대법원 판결 새로운 사실로 알게 됐다면 외교적으로 교섭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었어야죠. 안 한 거. 안 했습니다. 네, 2011년 이후에 지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취한 조치를 포함해서 그간의 그 여러 가지 그 과거사 문제를 놓고 한일 정부 간의 여러 가지 이슈,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장관님 왜 안 했냐? 결국은요. 2005년도 민간합동위원회 정신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일단락됐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판결에 의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죠. 피해자들 구제해야죠. 그게 2005년도 민간합동위원회 결론 아닙니까? 예, 정부로서는 최고 법원의 최고 법원이 내린 그런 어떤 판단을 장관님 피해자 구제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위로금을 줬어야죠. 그리고 사법부 판단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일본 정부를 통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왜 두 가지를 조화시키지 못합니까? 그 사법부의 판시는 분명히 소송 당사자인 일본의 기업이 그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판시였습니다. 정부가 먼저 위로금을 지불하고 일본 정부하고 교섭을 통해서 일본 기업이 또 돈을 받아내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일본의 입장은 정부가 나서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 해법이 나옵니다만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일제 이 동원 강제 대일항쟁기의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피해자들한테 구제를 해주자. 그 인원도 3,000명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하고 정책 교섭을 통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다시 받아내자. 이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입법 조치, 정부가 한 조치 이걸 모든 것을 정말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것은 지금 정부가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대안으로 마련하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일본과는 이제 협의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안을 한 내용이고 앞으로도 저희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이 충분히 협의해 볼 만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앞으로의 그런 어떤 수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계속 호기만 부려서는 안 된다. 감정 외교하면 안 된다. 정말 국익 차원의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